진짜 개념 없는 한국인들이라니깐. 여기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보며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을 험담하는 중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온 저는 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내용은 차차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중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외모가 아시아인 같은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중국에서 3년간 보냈던 터라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링링이고 현재 중국의 명문대에 다니고 있죠. 그녀의 집안은 아버지가 고위급 관료로 계셨고 중국에서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링링과는 학창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한 가지만 빼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링링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잘 대해줬고 특히 좋아하는 과목이 비슷해서 학습을 하면서도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았었습니다. 하루는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는데 한국인이 길바닥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글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역시 한국인은 개념이 없다는 식의 글들이 도배를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반 친구들 역시 한국인을 미개한 인간들이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링링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길거리에 용변을 보는 건 심심찮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왜 저렇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희 식구는 여행을 좋아해서 중국에 살 때도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비행기를 탈 때도 있지만 버스를 탈 때도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 휴게소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인접한 도로를 달릴 때는 대부분 휴게소에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낙후된 곳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기사님이 대충 용변을 볼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세워주십니다. 그럼 승객들은 각자 원하는 자리로 가서 용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탑니다. 중국인들은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쩜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지 그저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몽골의 사막을 여행할 때도 허름한 화장실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화장실이 있었는데 몽골보다 잘 사는 중국의 현실을 마주한 순간 환상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링링은 한국인이 길바닥에 용변을 보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엘린,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저는 기가 막혀서 링링에게 반문했어요. 링링, 중국인들은 더 심한 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여행을 다니면서 봤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링링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정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녀는 중화 사상에 젖어있는 영락없는 중국인 학생이었지만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바로 인정하는 개념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막무가내 우기는 중국인 친구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중국의 위상과 위대함을 알리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세뇌당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학교 선생님들도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수업 중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 자이든 타이든 어른보다도 중화 사상에 깊이 빠져있는 학생과 젊은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죠. 저는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인터넷 통제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와 구글에 접속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였던 페이스북도 되지 않았고요. 저와 친했던 링링도 그런 친구 중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꽤나 높은 자리의 관료직에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던 링링은 저와 지내면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링링의 집과는 달리 저희 집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였고 저는 중국 정부가 차단한 인터넷을 보기 위해 IP를 우회하여 세계 각국의 소식과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중국의 드라마는 내용도 너무 단조롭고 저의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했는데 저희 집에 놀러온 링링에게 보여주곤 했었죠. 한국의 문화를 접한 링링은 처음에는 관심 없는 듯 했지만 K-팝을 듣더니 너무 좋다면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즐겨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링링은 저로 인해 점차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중국에서 말하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다음에 꼭 같이 한국에 여행을 가자라는 약속도 하게 되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여행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엄한 아버지 때문에 여행을 갈 때도 아버지가 허락한 나라에만 갈 수 있었고 여러모로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링링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서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했어. 너의 자유로운 행동과 모습이 언제나 부러웠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나이가 들 때까지 중국에 고립된 사회에서 평생 살았을지도 모르니까. 내 꿈을 자유롭게 펼칠 곳으로 가고 싶어. 여긴 너무 답답하고 싫어. 링링의 고민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중국에서 머물 뿐 몇 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 대학도 미국에서 다니겠지만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생각대로 진로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제가 꿈꾸었던 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며 바쁘게 일상을 보냈답니다. 링링과는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그녀 역시 중국의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링링의 긴 장문이 메일이 와 있었는데요. 대충 중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불안하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은 최근까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고 그녀처럼 명문대를 나오면 취업이나 생활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선배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현재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이런 상황이고 취업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것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죠. 링링은 곧 방학이라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유럽에 열흘 정도 여행을 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방학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라며 물었죠. 저는 그녀에게 유럽 말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링링은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며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그녀는 저에게 한국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설득엔 실패했지만 아버지 몰래라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나중에 혼날 때 혼나더라도 진행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날짜를 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날짜가 딱 들어맞지 않아서 제가 하루 일찍 도착해서 링링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한국에 도착을 하였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이긴 했지만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설레이고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곳은 거의 다 외우고 있었는데 링링이 오면 가보려고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왔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소식을 매체에서 늘 접하다 보니 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본 인천공항은 정말이지 멋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에서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을 찍었던 이곳에 제가 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근처 숙소에서 다음날 링링이 도착하면 갈 장소와 식당을 검색하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링링의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반가운 표정은커녕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인천공항의 모습에 적잖게 놀란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링링은 그동안 고민이 많았었는지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링링, 진짜 반갑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지?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거의 2년 만에 보는 거네. 너랑 한국 여행한다는 생각에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 그나저나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봐도 그런데 링링의 눈에는 얼마나 한국이 엄청나 보일까요? 공항 안에는 안내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수면과 샤워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었고 쇼핑몰과 식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답게 피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올리브영이 입점해 있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닌 일반인들이 화장을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제품들을 올리브영에서 거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링링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녀는 중국 제품만 써봤지 다른 나라의 화장품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 역시 한국의 화장품은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자 매장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고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링링과 저는 화장품을 몇 가지 사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 제가 적어놓은 리스트에 있는 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었고 얼마 전 제가 푹 빠져서 보았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곳이었죠. 순대국밥과 두루치기라는 메뉴를 먹기 위해 갔지만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 순대국밥은 팔지 않았어요. 우리는 두루치기 2인분을 주문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에 채소를 넣고 고추장 양념에 볶은 음식이었는데 상추와 깻잎 같은 채소에 싸서 먹는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직원분이 생수와 컵을 먼저 주셨어요. 저는 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주셔서 물어보았는데요. 직원분은 무료라고 말씀하셨죠. 식당에서 이렇게 물을 서비스로 주는 곳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알고 보니 한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물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군요. 링링도 그러는데 중국의 식당에서도 물은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무료로 준다니 손님을 배려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곧 여러 가지 반찬과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 반찬은 제가 미국에서 갔던 한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반찬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루치기는 보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맵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검색했던 대로 상추도 같이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간단하게 먹는 법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미리 알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먹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상추 하나를 펼쳐서 밥과 고기를 넣고 원하는 장아찌나 마늘, 고추 등을 넣어서 싸먹으면 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먹었던 쌀밥은 이런 맛이 아니었거든요. 쫀득쫀득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 밥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한국의 쌀과 미국의 쌀은 무슨 차이인 거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저는 반찬으로 나왔던 데친 미역을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미역을 초장에 찍어 먹는 반찬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미역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미역의 바다향과 초장의 궁합이 최고였거든요. 초장은 고추장과 식초와 설탕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냥 그것만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요. 쌈을 싸 먹을 때 먹었던 쌈장도 맛이 좋았는데 한국은 독특한 소스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는 음식의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링링은 예전 같았으면 한국의 음식이 중국의 모방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을 텐데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이 세뇌당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린 시절 믿어왔던 게 억울하다고까지 했죠. 중국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거짓을 사실이냥 세뇌시키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죠. 중국에서 살아봤던 저는 링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해 보았지만 한국처럼 깨끗한 나라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었죠.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잘 씻지도 않는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보았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 지하철을 탔을 때 보았던 사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보아도 깨끗하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표정이 다들 온화했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지나갈 때마다 좋은 향기가 났어요. 한국인들이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저희보다 앞에 들어간 사람이 저희가 들어올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뒷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죠.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더 현대라는 백화점에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길바닥에 불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발명한다는 것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들도 쉽게 신호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을 또 발견했는데 신호등 한쪽 옆에 장수의자라는 작은 접이식 의자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의자였던 거예요. 곳곳에 시민을 생각한 시설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고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링링도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지 유학을 간다면 한국으로 오고 싶다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과연 믿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한국에 머물렀던 우리는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답니다. 오늘은 미국인과 중국인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한국을 한번 여행 오면 또 오게 된다는데 이분들도 그럴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